네, 해설갑니다. 오늘도 시황 먼저 좀 살펴보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경기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만기일이었죠. 만기일답게 시장이 좀 변동폭이 좀 있던 하루였고요. 코스피 시장은 0.41% 하락을 하는 모습.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했죠, 최근에. 그래서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슈는 해운주가 해운 운임지수가 또 최고치를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지금 이렇게 HMM 같은 종목 대장이죠. 옛날 이제 현대상선인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구간은 아니죠. 따라가는 구간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배가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선주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조선주는 이제 바닥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바닥 탈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해운주는 너무 급등을 했고 여길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조선주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다른 특징으로는 오늘 시진핑 방한 내용이 나오면서 화장품, 중국 소비재 쪽 상대적으로 좀 시장보다 강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한을 한다고 좀 하고요. 그럴수록 이제 이 중국 관련주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거릴 수가 있겠죠.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수급 역시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전부터 좀 모아가셔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에 좀 오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챙겨주시면서 쭉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은 이 두 가지 내용이고요.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을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오늘 또 들어왔죠. 동시호가의 기관이 좀 밀면서 상대적으로 동시호가 매물을 좀 외국인이 받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도 소폭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중장기 포지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선물에서 5,100억을 또 매수를 했죠. 외국인은 아직 하방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상방 베팅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누적 선물 포지션 보면은 지금 2조 5천억 가까이 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사주지 않다가 급격하게 지금 사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외국인은 대한민국 시장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은 이미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요.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제가 보는 시장 관점은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바라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주봉이 좀 중요합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여기 박스권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좀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내일 뭐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이탈을 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주봉 캔들이 박스권으로 넘어간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 차트로 봐도 시장은 더 한 단계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죠. 늘면서 박스권을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이 아주 이쁘죠. 아주 이쁘게 지금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외국인 수급, 특히 선물 시장에서 계속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은 이 8월 달부터 들어왔던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뭐 5천억 가량 크게 좀 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비차익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장기 투자성 물량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차익 거래 쪽은 단기거든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빠르게 좀 나오는데 비차익은 좀 끌고 갑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지금 매도가 계속 나왔죠. 이제 4월인데요. 4월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적이 최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은 상승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뭐 조정이 나와도 그거는 이제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기를 좀 지켜봤는데요. 오늘 이제 좀 추세를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기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추세를 이제 넘어갔죠. 오늘 이제 추세가 거래량이 늘면서 넘어갔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왜 올라갔느냐? 아직 이슈가 많이 좀 안 됐는데요. 주식은 먼저 알고서 먼저 이제 매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MLCC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MLCC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영어로 이제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이게 적층 세라믹 콘덴서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회로에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장 지금 점유율이 삼성전기가 세계 2위입니다. 일본 기업이 1위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기가 국내에서 1등,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순위를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작습니다. 되게 작은 입자예요. 지금 얘네가 원래 스마트폰, 뭐 노트북, PC 이런 데 좀 탑재가 되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죠? 전기차 열풍이 불고 있죠. 전기차에 굉장히 많은 MLC가 들어가고요. 5G 그리고 자율주행 전장 부품 이런 쪽에서 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사이클이 호황 사이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이제 MLCC만 봐도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이렇게 대중에 알려지진 않았죠. 지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하면 또 많이 좀 알려질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기관들은 팔아먹을 기회로 좀 사용을 하겠죠. 기술력은 일본 기업이 더 앞서는 게 맞고요. 이제 삼성전기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좀 힘입어서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수급도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엄청난 저항대죠. 여기를 좀 계속 못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추세를 좀 넘어갔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이런 내용에 힘입어서 추세를 좀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이런 MLCC라는 게 있고요. 4차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지만 뭐 전기차 이런 데는 스마트폰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이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좀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위에서 추세가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진폭이 잦아지면서 한번 이탈을 했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기는 없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삼성전기의 이제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경기주 좀 자세히 보는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넥센 타이어를 좀 살펴볼게요. 넥센 타이어도 이제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고 유럽 공장이 좀 비중이 많은데 거기 막 셧다운이 많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제품도 많이 좀 생산에 좀 차질이 좀 있었고요. 코로나로 좀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아직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길게 보시면은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아직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역시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 국면에 지금 와 있죠. 연초 정도면 이제 백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이자 내용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시장을 사면서 이 종목에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한번 보면요, PBR이 0.38배예요. 굉장히 싸죠. 이 PBR은 순자산 가치고요. BPS로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산을 모두 합치면요, 주가로 적정 주가로 PBR이 1배가 되면은 15,000원 수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5,670원이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되게 저평가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적을 보면은 올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고요. 보셔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나왔고요.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역시 아직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경기 민감주로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모아 가시면 시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GKL을 좀 말씀을 드릴 때도 이 거래량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급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때보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이때는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게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GKL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게 바닥 다지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GKL도 좀 급등이 나왔죠. 이때는 설마 가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오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못 오른 쪽은 한 방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삭죽기 개념으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계속 모으셔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반 정도 챙겨주시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싸게 잡았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넥슨타이어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L은 이제 따라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구간이 아닌, 오히려 챙길 거는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끌고 가는 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기, 넥센타이어 함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